오늘 나는 삶의 말년에 더욱 지켜야 할 한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금지의 말이 아니다. 그대의 품격과 자녀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의 말이다. 세상에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식이 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며 진정한 지혜란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왜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지 말라 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의지하고 싶어진다. 아들 집, 딸 집에 가서 함께 지내면 덜 외로울 것 같고 밥도 같이 먹으니 편할 것 같고 손주들을 보니 즐겁기도 하다. 그러나 그대여,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가정은 정말로 함께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위의 표정, 며느리의 눈길, 자녀의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서 우리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기색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자녀의 불효가 아니다. 그들 또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주인이다. 그 집은 이미 그들의 삶의 무대이지 그대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젊었을 때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계속 함께 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물론 그때는 참고 견뎠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그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지만 답답하고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불편함의 시작이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늙어서 자리를 잃으면 사랑받는 부모도 부담이 된다. 부모의 자리는 자녀의 집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한 나의 집이다. 내가 내 집에 있어야 자녀도 편안히 찾아와 웃을 수 있고 손주도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다. 그대여, 기억하라. 존엄은 스스로 서 있을 때 더욱 빛난다. 남에게 기대는 순간 존엄은 흔들린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가족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다. 내 집에 있으면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맞이할 수 있다. 나는 초대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반가운 손님이다. 하지만 자녀 집에 가 있으면 나는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이다. 70대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서 한 달쯤 지내셨다. 처음 며칠은 좋았다. 손주들도 반기고 며느리도 친절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아들도 어색해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있으니까 그들이 편하게 부부싸움도 못하더라고. 밤에 이야기하는 소리도 작아지고 아이들 훈육하는 것도 눈치를 보더라고.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고 세 번째 지혜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많은 부모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모셔야지. 그러나 참된 부모의 사랑은 받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다.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면 그 가정은 그들의 방식대로 흘러가야 한다. 그대가 도와주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잠시 손주를 돌보아주고 짧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데 오래 머물며 살림에 간섭하고 부부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어머니가 딸 집에 가서 계시면서 손자가 울 때마다 젖을 물려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젖을 뗀 지 몇 달이 지난 상황이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가 배고픈 게 아니라 졸려서 우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옛날 방식을 고집하셨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결국 가족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서 사위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딸에게 뭐라고 하셨다.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간섭이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며느리가 아이에게 과자를 주려고 한다. 그때 시어머니가 과자는 몸에 안 좋으니까 과일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한두 번은 고마워하지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신이 엄마로서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사위가 늦게 들어오면 딸에게 왜 남편을 그렇게 방치하느냐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그 부부만의 일이다. 부모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작은 간섭들이 쌓이고 쌓이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자. 그대여, 오늘날 세상은 더욱 복잡하다.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갈등이 더 많다.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살 때 갈등이 줄고 관계가 더 원만하다고 한다. 가까이 살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대의 집이 있으면 자녀도 당당히 부모 집에 찾아와 효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집에 얹혀 살면 효도조차 자유롭지 못해진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예전과 달리 세대 간의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요리하는 방법, 아이 키우는 방법, 집안을 꾸미는 방법.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게 되면 이런 차이들이 매일매일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되 때때로 만나서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다섯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결혼한 자녀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둘째, 방문은 짧게, 머무름은 가볍게. 셋째, 간섭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 넷째,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지켜라. 다섯째, 내 집을 내 품격으로 끝까지 지켜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며칠 정도 머물 것인지 명확히 하라. 무작정 가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게 하지는 말라. 자녀 부부가 다투는 것을 보더라도 섣불리 끼어들지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해결 방식이 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할 때도 부모에게 먼저 물어보라. 나의 선의가 그들의 교육 방침과 어긋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한 독립을 유지하라. 모든 것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발언권도 잃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을 잘 관리하라. 자녀들이 언제든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라. 여섯 번째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성찰에 관한 것이다. 내 말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공자는 말씀하셨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다. 조화롭게 살되 서로의 경계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는 덧붙이고 싶다. 부모가 자녀 집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를 받는 길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자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 때 자녀도 나의 공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요즘은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취미 활동을 하며 충실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다는 것이다.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대여, 외로워서 자녀 집을 찾지 말라. 그대의 집이 곧 그대의 성이고 그곳이 그대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면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어라. 도서관에 가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때 자녀들은 더욱 그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난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신다.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나가시기도 한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나이가 들어도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멋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자녀 집에 가서 매일 같이 지낸다면 과연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 자립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감동을 준다. 반대로 의존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이 가르침을 전한다. 내일부터라도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며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가길 바란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담은 영상들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